예,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거가 이제 사회문화 이제 4강이죠. 사회문화 4강에 이건 이제 뭐 법 관련 사회 지문이긴 한데 법이랑 뭐 경제랑 섞여서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읽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쭉 읽어집니다. 쭉 읽어지고 요 부분 끝부분 요건 이제 그 희망 소매 가격 요 부분 또 읽기는 읽어지는데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죠? 요 부분, 요 다루는 문제, 그 희망 소매 가격 요거 다루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 왜냐하면 그 위법인지 강제성과 위법에 대한 관계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지문에. 응?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면 위법이다. 강제성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 이런 걸 언급이 없다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한번 볼 거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 같은 경우 뭐 1번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내용 일치죠. 그죠? 질문할 수 있느냐,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런 거니까 뭐 내용 일치에 대한 내용일 거고 2번도 내용 일치네요. 추론 하나 있고 3번에 이제 추론이 많죠. 추론이 많은 문제가 있다. 언급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4번 뭐 적용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추론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강제와 어떤 그 강제성과 이제 위법 여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적용 문제인데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추론이 조금 있긴 했는데 어렵지 않았다. 여기 이제 상표품과 저작권법, 그러니까 지문에서 조금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장밖에 없었거든요. 설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에 대해서 좀 저작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지문과 이제 비교를 하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보기에서 정보를 주면서 이제 그 문제와 이제 본문과 연관해서 문제 풀어라. 이게 일반적인 뭐 적용 문제죠. 6번은 이제 오위 문제니까 뭐 풀면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볼만합니다. 이것도 뭐 되게 뭐 지문 읽기는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좀 볼만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문 간단하게 그 요약하고 지문 읽고 그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역시나 순서대로 풀 거니까 뭐 좀 그 스킵할 부분 스킵하시고 그다음에 좀 순서대로 푸니까 지문도 쭉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문도 제가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계속 길게 설명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설명했던 거를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 그 뒤에 부분만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모르겠다. 그러면 요 부분만 그죠? 인터넷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 다 이해된다 그러면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영상이 이제 길어짐에 따라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요약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스킵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너무 길어져요.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제가 요약을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부분을 요약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빼야 될지 그걸 뭐 판단을 못해서 그냥 다 설명해 버립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그러니까 지문을 좀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주 어떤 소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 그죠? 그걸 얘기를 하고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금지를 한다. 근데 이제 금지가 이제 100% 다 금지냐? 그건 아니다. 이제 예외가 있다. 예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 소매 가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죠? 요게 주 내용이에요. 봅시다. 1문단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법이 이제 이제 요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금지된 행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금지가 된다라는 거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이제 뭐냐에 대해서 이 문단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름에도 다 있지만 판매를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신라면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매 상인 이거 뭐 큰 마트에 가고 또 그 마트에서 아니면 그 조그만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조그만 슈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판매를 하는 거야. 그죠? 판매를 하는데 또 받아가지고 또 물건을 또 팔고 이런 거니까. 그죠? 이거 조그만 슈퍼 같은 경우에는 또 조그만한 슈퍼 같은 경우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구매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매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이제 그럴 때 이제 가격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면을 만약에 1,000원에 뛰어왔다. 그러면은 1,100원에 팔지 말고 1,000원에 팔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물론 뭐 1,000원에 팔면 안 되겠지. 100원은 더 보태야 되겠지. 어쨌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라면을 막 700원에 떼왔어요. 그러면은 뭐 700원에 팔면 뭐 무조건 손해지. 그러니까 뭐 한 800원이나 뭐 9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매 가격을 뭐 거기서 정해주는 거지.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 네가 뭐 물건을 떼든 안 빼든 어쨌든 간에 900원에 팔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떤 그 슈퍼 가게 사장님은 900원 팔면 좀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 한 1,000원에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팔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팔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그런 게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그 옆집 슈퍼가 있어. 걔랑은 무조건 이겨야 되겠어. 그래갖고 손해를 보더라도 뭐 좀 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재판매 거래 가격이 보통 한 800원 정도인데 난 700원에 팔아버릴 거야. 너 뭐 100원 손해봐도 상관없어. 그것도 강제를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싸게 파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강제입니다. 그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 뭐 싸게 팔아도 안 되고. 그 딱 가격에 그 가격 내가 어떤 그 뭐 정해준 대로 신라면 공장에서 정해준 대로 그렇게 팔아라 하는 게 이제 그게 강제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뭐 비싸게 팔거나 뭐 싸게 팔거나 어쨌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가격 경쟁을 하게 돼서 소비자는 개이득인 거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이 가격은 1,000원에 판다. 그럼 난 1,100원에 팔아야 되겠다. 나 돈 더 남겨야 되겠어.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쟁이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유통기관의 어떤 효율성이 저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예외가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좀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싸게 팔 수도 있다. 그러면은 공정거래 그 법에서 괜찮다. 그 정도는 봐줄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봐줄게. 아니면 저작물, 이거 뭐 책이라든지, 뭐 지금 같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런 영상들은 함부로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못 팔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근데 다운시켜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걸 싸게 파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만 사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 책을 샀어. 책을 썼는데 10,000원에 팔아라 그랬는데 내가 막 책을 한 10,000권을 사가지고 그죠? 막 100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사겠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작물이나 아니면 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건 이제 유지 행위가 금지가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가격 유지 행위 안 해도 된다. 그냥 팔아도 된다. 그죠? 비싸게 팔거나 뭐 싸게 팔아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 소매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뒤에 라면이나 뭐 그런데 뒤에 보면은 가격이 적혀 있죠. 그게 만약에 만약 강제성이 만약에 없다. 강제성이 없다. 그냥 뭐 가격만 써놓고 뭐 그냥 뭐 가격은 참고만 하라. 이러면은 뭐 법이고 나버리고 뭐 고려할 필요도 없죠. 이 법이 아닌 거지. 그죠?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데 강제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유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는 지금 강제성이랑 위법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도 뭐 그 강제성과 어떤 위법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 정도만 얘기했었고, 그 위법성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면은, 강제성이 있으니까 위법이네. 그게 아니라 강제성이 있어도 또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저작물이다 그러면 위법이 아닌 거죠. 그죠? 요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건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만약에 강제성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럼 위법인 거지. 그죠? 이 정도로 보고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좀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좀 설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좀 볼만할 겁니다. 봅시다. 조금 끊고 또 이제 본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문 봅시다. 본문 봅시다.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에는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율 어떤 경쟁을 유지하려고 어떤 뭐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율 경쟁하게 좀 촉진하려고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지들끼리 막 카르텔을 형성해. 그죠? 사업자들에게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 단체라 할지라도 그 사업자 단체가 이제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거 뭐 경쟁을 못하게 하는 거 지들끼리 딱 담합을 해가지고 그죠? 경쟁을 제한하게. 이거 뭐 조금 더 싸게 판다든가 뭐 이런 걸 조금 더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죠?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카르텔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는 거야. 찾아가서 막 행패 부리고, 그죠?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막 다른 사업자들이나 뭐 자기 사업자들 뭐 카르텔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제한하게 뭐 자꾸 못하게 한다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특히 사업자 단체의 가격 제한 행위. 이거 뭐야? 지들끼리 가격을 정하는 거야.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딱 마주치는 그때 이제 가격이 결정나는 건데 이건 지들끼리 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사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격은 니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격 제한 행위 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사업자의 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금지되는 게 있겠죠. 뭐 못하게 하는 게 있겠지. 그 대표적인 것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이다. 자, 이게 뭐냐?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신라면 공장에 가서 신라면을 떼옵니다. 막 700원에 떼왔어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뭐 800원에 팔거나 뭐 700원, 750원에 팔거나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 뭐 내가 뭐 이유는 남겨야 되니까 교통비 같은 거 다 빼야 되니까 그죠? 가격 유지비,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니까 800원에서 750원 이게 팔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재판매 가격이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걸 금지시켜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뭐 5,000원에 팔아도 되고 10,000원에 팔아도 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격을 붙여서 파는 거야. 소매상인이 내 슈퍼 주인이니까 뭐 신라면에다가 5,000원 이렇게 써붙여갖고 팔아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꼭 막 800원에 700원에 떼왔다 하더라도 뭐 800원이나 750원에 팔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인데 그걸 금지하게 되니까 내가 뭐 한 900원에 팔아도 되고 막 5,000원 너무 심하고 뭐 한 900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옆 가게랑 경쟁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싸게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교통비 손해를 보더라도 700원에 판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겠다 650원에 판다든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렇게 내 마음대로 좀 자율성을 주는 게 이제 금지인 거지. 금지. 예? 유지를 하지 마. 유지 안 해도 된다. 네 마음대로 팔고 싶은 대로 팔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해 버리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낮춰서 팔거나 아니면 좀 비싸게 팔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율성이 올라가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봅시다. 상표 제도의 발달과 함께 상품이 규격화되면서 그렇죠? 라면이 뭐 보면 알죠? 라면이 이제 규격화가 됐잖아요. 특정한 상표가 붙어 있는 상표품 이거 뭐 신라면, 삼양라면, 맛있는 라면 뭐 이런 거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질적, 양적으로 식별이 용이하죠. 다른 상품 과자, 빵 이런 거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확실히 딱 식별이 되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그 슈퍼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상표품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유인 연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뭐 유인 연매 뭐 안 봐도 뭐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한번 봅시다. 싸게 파는 행위, 그러니까 유인 연매, 그러니까 뭐 어떤 일부 품목을 좀 싸게 파는 거. 그러니까 뭐 마트 같은 거에 행사하는 품목 그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죠? 행사하는 어떤 그 유인 연매를 왜 하냐? 이제 그걸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죠?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익을 좀 작게 하거나 아니면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걸 팔아갖고 사람들이 그걸 모이게 한다는 얘기지. 일단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온 김에 뭐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뭐 딴 걸 사잖아요. 그죠? 유인하는 거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금지돼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인연매를 못하지 재판매 가격 유지해라고 강제를 시켜버리면 싸게 못 팔잖아요.
그 가격에만 파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금지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가격을 좀 싸게 팔 수 있다 그 얘기니까. 그러나 소매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의 심화는 상표품 제조업자에게 유통망의 피해와 상표품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죠. 이거 막 신라면을 막 300원에 팔아. 700원인데 300원에 팔고 막 신라면이 막 봉지가 막 터져 있고 막 품질이 엉망진창 이걸 막 300원에 팔고 막 그죠? 이러면 유통망이 피해가 되고 상표품의 어떤 이미지 손상 신라면 막 못 먹겠네 막 이렇게 되고 유통망 피해 그러니까 그 신라면 공장에서는 이렇게 유통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뭘 얼마나 남겨먹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얘들이 막 일부러 그 농심 망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면을 막 대량으로 구매한 뒤에 싸게 팔아버려. 그죠? 그럼 유통망이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뭐 이해가 적절한가? 하여튼 뭐 유통망이 어떤 피해가 되겠죠. 내가 팔아야 될 유통망으로 안 가고 다른 유통망으로 뭐 이렇게 판다든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유통망 피해가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죠. 제가 들은 예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유통망 피해가 보거나 뭐 어떤 상표품의 어떤 이미지 손상 요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품 제조업자 그러니까 삼양라면이죠. 삼양라면 공장장 그 사람은 자기 상표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그러니까 야 이거 딴 데 가서 뭐 650원에 팔지 마. 700원짜리 신라면 650원에 팔지 마. 뭐 800원 이상 팔지 마. 비싸게 팔아도. 그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제해준 가격을 정해주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야. 야 이거 딴 데 가서 800원 이상 팔지 마. 아니면 600원 밑으로 팔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상표품 제조업자, 그러니까 뭐 신라면 공장이겠죠.가 자신의 상품 또는 어떤 뭐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또는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나 슈퍼 판매 그죠? 내가 그걸 뭐 물건을 떼와야 되니까 그죠? 몇 상자 뭐 100상자만 살게요. 그죠? 이런 사람들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또 물건을 또 내 물건을 또 누가 또 떼가 이차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큰 마트 주인이다. 이마트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공장에서 뭐 100박스 떼와가지고 뭐 그 동네 슈퍼에다가 뭐 한 박스씩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에 대해서도 거래 가격을 정해서 누가 이거 그 농심에서 그죠? 농심에서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 효과를 강제한다. 야 이렇게 팔아. 이렇게 안 하면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 조건을 붙여가지고 거래하는 행위. 그걸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지 마. 최대 뭐 800원 이상 팔지 마. 아니면 최저 600원 밑으로 팔지 마. 그죠? 이런 거. 이제 그걸 이제 공장에서 농심에서 정해준다는 얘기지. 예, 정해준다. 그걸 이제 금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금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네 마음 싸게 팔고 싶으면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싶으면 비싸게 팔아. 그 얘기죠. 금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정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거래 가격이란 재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이런 것들, 하여튼 가격 정해주는 것들 모든 것들 다 거래 가격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매 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800원 이상, 800원 이하, 600원 이상 그렇게 팔아라, 그죠? 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이나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거 뭐 어떤 그죠? 800원 이상 밑으로 팔고 뭐 600원 이상 팔아라. 그 사이에서 가격은 네 맘대로 하되 범위를 정해준다. 그죠?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 그죠? 또 다음 문단.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서비스나 품질의 차이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으로는 경쟁을 못해.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 그러니까 뭐 마트가 시원하게 여름엔 뭐 냉방을 시원하게 한다든가 뭐 겨울에 따뜻하게 이제 그 마트를 따뜻하게 해갖고 손님이 오게 만들거나 서비스, 그죠? 아니면 품질, 뭐 신라면에 뭐 먼지가 안 묻게 싹싹 잘 닦아놓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죠? 신라면에 손이 딱 가기 좋게 그 매대에 딱 높은 위치에 딱 품질, 깨끗하게 신라면 깨끗한 그 좀 품질, 청소를 자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쟁을 촉진하게 하겠죠. 가격 경쟁을 안 하지.
왜냐하면 가격은 유지되게 했으니까. 그죠? 서비스나 품질 요런 걸로 경쟁하라 그 얘기지. 가격으로 하지 말고. 그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그죠? 뭐 품질이 높아지고, 저 집에 갔더니 너무 더럽게 팔더라. 그건 못 사겠네. 요 집에 갔더니 깨끗하니까 거기서 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이제 이득이 된다는 얘기. 근데 싼 게 더 좋은데. 그죠? 어쨌든 간에. 어떤 뭐,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뭐 이익이 되죠. 어쨌든 간에. 소매업자들에게는 이제 가격 경쟁의 부담으로 인한 도산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슈퍼가 망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격을 확 떨궈버려. 그러면 내 가게에만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엄청나게 부자야. 그러니까 내 손해 봐도 상관없어. 옆에 가격은 가난하기 때문에 곧 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손님이 안 오면 망할 거야. 한 달 또 못 버티기, 그죠? 나는 뭐 1년 정도 버틸 돈이 있어. 여유 자금이 있어. 그러면 가격 경쟁해가지고 옆 가게 망해버리잖아요. 도산해버리지. 그런 걸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업자들이 야 가격 800원, 600원 밑으로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 작전을 못 쓰는 거죠, 그죠? 옆에 가격에 옆에 뭐 어떤 조그만 가난한 그 뭐 어떤 그 슈퍼 사장님이 망하게 하는 거를 도산하는 거를 그 못하게 하는 거지,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장점이 되겠죠, 그죠? 때문에 소매업자들은 이제 보호하죠. 그러니까 막 내가 여유 자금이 넘치는 사람이 여유 자금이 없는 그 소매를 망하게 하는 걸 이제 못하게 하는, 보호하게 하는, 그죠? 효과가 있다. 또 동일한 상품의 어떤 동일한 상표품의 경쟁.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파는 신라면, 그다음에 옆에 있는 가게에서 파는 신라면, 동일한 상표품이죠. 이 경쟁이 이제 제한되는 반면에 대신에 서로 다른 상표품 간의 경쟁.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그 신라면이랑 삼양라면, 그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상표품 간의 경쟁은 촉진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신라면도 팔고 삼양라면도 팔고 맛있는 라면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두 개로 경쟁하는 거지. 그죠? 신라면과 삼양라면 그거 두 개로 붙는 거지. 신라면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신라면으로 뭐 가격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뭐 신라면이랑 삼양라면이랑 그걸로 두 개를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촉진되죠. 그러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런 장점이 있었는데, 그죠? 이거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깨끗한 어떤 신라면을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소매업자들은 뭐 망하는 거 도산 이제 줄여져서 보호가 된다. 세 번째, 이제 뭐 그 동일한 상품들이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상품끼리 싸우는 거죠. 신라면 대 삼양라면, 이 공장끼리 싸우는 거지, 그죠? 그렇게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단점이다, 그죠?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쵸? 가격을 구속하는 거지. 야, 600원 이하로 팔지 말고 800원 이상으로 팔지 마. 600원에서 800원 사이에 팔아. 구속하는 거죠. 해당 상표품에 대하여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격 경쟁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팔고 싶어. 싸게 팔아가지고 이걸로 유인해가지고 손님들 많이 끌고 싶어. 그런 그 작전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독립적인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구속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감소시킨다. 가격 경쟁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지. 800원에서 600원 사이에만 팔아라 하니까 가격 경쟁을 못하게 한다.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 걸친 가격 담합을 조장한다. 담합 조장, 가격 담합. 야, 600원에서 800원, 전국의 모든 신라면은 600원에서 800원 딱 그렇게 팔아. 그러면 삼양라면도 이렇게 팔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막 다 퍼지는 거죠, 그죠? 가격 담합. 그러니까 막 원가가 떨어지고 막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원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뭐 신라면 막 100원에 팔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원 좀 넘어가고 500원에 팔아도 되는데, 지금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500원에 팔면 안 되고, 네가 돈을 많이 떼먹든 말든 어쨌든 600원에서 800원 그 사이만 팔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담합인 거지. 조정해가지고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졌는데 물건을 그대로 팔아. 아니면 지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 우리 슈퍼 우리 2병밖에 없으니까 이 라면 800원에 팔자. 800원에 팔자. 니도 800원에 팔자. 그래갖고 돈 많이 남겨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격 담합, 가격 상승 초래, 유통 조직의 이제 효율성이 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오르고 뭐 이상적으로 누가 돈 떼먹는 놈이 많고 이런 게 이제 효율성이 저해되는 거니까, 그죠? 저해되는 거다.
조회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봅시다. 다음 문단.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응?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어떤 뭐 600원에서 800원 사이에만 팔아라. 그런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0원에 팔고 싶다 신라면을,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500원에 팔고 싶다, 500원에 팔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죠? 팔고 싶은 대로 팔아라고 하는데,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그러니까 경쟁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제한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더 좋아. 이 말을 잘 봐야 되겠죠. 경쟁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뭡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피해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경쟁 제한이잖아요. 맞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경쟁 제한이잖아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폐해보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더 커.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뭐 가격 경쟁 제한을 하게 되면,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하게 되면 600원에서 800원, 신라면을 600원에서 800원에서 팔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을 못 하게 되니까 뭐 서비스 경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비스나 품질 차이. 그러니까 뭐 신라면을 깨끗한 봉지에 깨끗하게 닦는다든가, 뭐 가게를 좀 깔끔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서, 그죠? 손님이 오도록 만들어 갖고 조금 더 신라면을 뭐 600원에서 800원 사이에 뭐 700원 정도 준다 하더라도, 700원 정도 준다 하더라도 깨끗한 라면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그 이득. 그럴 경우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괜찮다. 허용한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네 마음대로 팔아란데, 네 마음대로 팔아란데, 이게 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 그런 어떤 경쟁을 제한,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어떤 폐해보다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이득, 그게 더 크다.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제한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 조금 생각하기 힘들죠. 그죠? 좀 해석하기 조금 어려웠다. 어쨌든 간에 어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 그래 보면 되죠. 그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나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저작물과 같은 관련법. 요건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인터넷이라든지 사진, 화보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만들어냈던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얘도 이제 그런 관련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인터넷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걸 이제 10,000원에 팔아라고 하는데, 어떤 누가 막 이거를 10,000원에 산 다음에 뭐 5,000원에 팔고 막 100원에 팔고 막 이래버려. 그러면 나한테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영상을 이거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도 그 10,000원에 팔아라는 얘기지. 그 막 100원에 팔고 이래버리면 나는 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그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유지하게 하라. 그 얘기. 두 가지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 두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뭐 저작물이거나 두 가지. 그죠? 이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강제해라. 그 얘기죠. 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일체를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던 종래의 원칙. 그러니까 종래의 원칙이 뭡니까? 재판매 가격 행위 일체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 재판매 가격 유지,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강제하는 거, 그죠? 600원에서 800원, 신라면을 600원에서 800원 그거에 팔아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전부 다 위법 하고 판단하던 종래의 원칙,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신라면을 1,000원에 팔아도 되고 100원에 팔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원칙이었는데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안 된다 그랬죠. 정당한 이유나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그 가격에 팔아라는 거지. 정해진 가격에 팔아라. 그죠? 그런 원칙에서 종래의 원칙에서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좀 합리적으로 팔아도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가격을 제한해라. 그죠? 가격을 제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게 최고 가격제죠. 소매업자의 이윤을 축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소매업자들이 신라면을 막 5,000원에 팔아. 그럼 너무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어떤 최고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만약에 어떤 조금 외딴 데에서 슈퍼에서 막 신라면을 5,000원에 팔아. 딴 데는 살 데가 없어. 그렇게 하면 소비자는 5,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신라면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금지함으로써 그죠? 그런 걸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 가격 제한을 함으로써 가격 설정을 딱 제한해 버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죠. 이 되는 어떤 최고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요건 이제 그 가격 제한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 소비자 가격이 라면 같은 게 꽤 있나요? 라면에 뒤에 가격을 안 봤는데 어쨌든 7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희망 소매 가격 이런 식으로.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그 희망 소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좀 위법성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추천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이제 불리는 어떤 희망 소비자 가격, 희망 소매 가격, 요 세 개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제조업자가 상표품, 신라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재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희망 소매 가격에 대한 어떤 정의네요. 그죠? 희망 소매 가격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먼저 신라면 공장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죠? 이 신라면은 700원에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신라면 봉지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700원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한 희망 소매 가격이 제조업자, 신라면 공장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 전달로 그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죠. 그냥 좀 이렇게 팔아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어.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떡하긴 못해. 난 뭐 아무것도 못하지 뭐 이렇게 좀 팔아주세요. 이건 거죠. 이런 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법이 아니지.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죠?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는데 뭐 위법성을 따질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써놓기만 써놓고 뭐 강제성도 없고 그냥 써놓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거죠. 다만 거래 상대방이나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그 준수를 강요한다거나 위반에 대해서 이제 위반했어? 너 그냥 니들한테 신라면 안 팔 거야.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줬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성이 있으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네. 그거 아니죠. 자, 강제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인지 저작물인지를 또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일단 강제성이 있어. 자, 강제성이 있는 가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잖아요. 그죠? 강제성이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인데 자, 이게 예외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강제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강제성이 있다 그래갖고 무조건 위법이네. 그게 아니고 강제성이 있으면 다시 또 판단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작물인지 이 두 개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강제성과 위법 요 두 개의 관계를 언급이 없어요. 그죠? 이거 봐봐. 위법성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법성 여부와 강제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이 없으니까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 강제성과 위법의 관계.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어차피 뭐 위법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근데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 그래갖고 무조건 다 위법이냐? 그건 아니죠. 위법인지 아닌지를 합리적 원칙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아니면 뭐 저작물이다. 그러면은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금지하지 않겠죠. 그죠? 금지하지 않겠죠.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추론이죠.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문제 1번부터 봅시다. 문제가 좀 볼만합니다, 이거. 이 부분.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좀 쉬었다가. 문제 1번 보기 전에 잠시 요거죠. 요거 추가적 설명으로, 그죠? 요거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요거 이제 그 희망 소매 가격은 강제성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뭐, 강제성 없으면 뭐 법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강제성이 있다. 그러면은 위법일 수도 있고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닌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강제성과 위법의 관계입니다. 위법의 관계. 그죠? 하여튼 이런 거다라는 거 좀 마음에 두고,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으니까.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내용 일치일 수도 있고 추론일 수도 있는데, 요 문제는 이제 내용 일치였습니다. 그죠? 봅시다. 1번. 소매업자들이 유인 연매를 실시하는 목적이 뭔가? 유인 연매에 대한 언급이, 유인 연매가 어디 있었나? 있네요. 유인 연매를 실시한다.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상표품에 대해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유인 연매를 실시한다. 그죠?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목적이 고객들을 유인하려고. 그죠? 내용 일치죠. 2번.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뭐 잔뜩 있지 않았나?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금지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사업단체가 뭐 부당하게 제한하고, 뭐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도 금지되고, 또 뭐 사업자의 행위 또 금지되는 게 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뭐 이런 거 다 금지를 잔뜩 써놨네요. 만당했네.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막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금지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 얘기가 있었죠. 금지하지 않는다. 어떨 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때 소비자 후생이 증대돼, 그죠? 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할 때보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때 소비자 후생이 증가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작물일 경우, 이때도 이제 금지하지 않는다. 그죠? 허용한다는 얘기지. 그죠? 4번. 상표품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이제 단점, 문제점. 문제점. 어떤 문제점? 이 단점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장점은 요거고, 단점은 요거 있잖아요. 그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어쩌고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저장해가지고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유통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거 단점을 문제점 잔뜩 있네요. 그죠? 잔뜩 있네요. 5번. 서로 다른 상표품 간의 경쟁이, 이 동일한 상표품 간의 경쟁보다 보편적이다. 일단 뭐 서로 다른 상표품 간, 아니면 뭐 동일한 상표품 간, 이런 얘기가 언급이 있었죠. 언급이 어디 있었나? 내가 안 써놨나? 잠깐만요. 1-5. 서로 다른 상품, 좀 찾아야 되겠네. 이거 안 써놨네. 잠깐만요. 서로 다른 상품 써놨을 텐데. 찾아봅시다.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내가 지금 해놓고는 메모를 안 해놨구나. 잠시만요. 봅시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표품의 경쟁,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표품 간의 경쟁의
언급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표품에 대한 경쟁이 제한이 되고 서로 다른 상표품 간의 경쟁은 촉진된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언급이 됐고 다른 데는 언급이 안 됐어요. 여기 언급이 뭡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장점이죠. 이게 뭡니까? 가격에다가 또 어떤 뭐 제한을 걸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라면 내 가게에서 파는 내 가게에서 파는 신라면이랑 옆 가게에서 파는 신라면은 경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격이 같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삼양라면이라든지 뭐 맛있는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서로 다른 상표품 간의 경쟁이 촉진이 되겠죠. 대신에. 그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이유가 뭐 이게 이 경쟁이 이 경쟁보다 더 보편적이다?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틀렸죠. 이거 없는 내용을 골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야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래갖고 다 찾아봅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핵심어 동일한 상표품 서로 다른 상표품 요게 핵심어죠. 여기가 언급된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밖에 언급이 안 됐죠. 그죠? 여기밖에 언급이 안 됐잖아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주변만 읽어보고 아 다른 부분에 언급이 안 됐구나 끝이지. 그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다시 다 읽는다? 시험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수능장에서는 불가능하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혹시나 내가 다른데 언급됐는데 못 찾았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언급된 부분만 보면 된다. 핵심어 위주만 보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이제 메모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가 여기 좀 있었다. 이런 거 좀 기억력을 조금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읽고 기억력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그죠? 2번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계속 이게 주제였잖아요. 그죠?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구속 조건을 붙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는 행위이다. 이거 정의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정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상표품 제조업자가 이거죠. 이거 뭐 어떤 농심이죠. 농심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또는 뭐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에게 대해서 거래 가격을 정해서 거래 가격을 이제 정해버린다는 얘기지.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그죠? 가격을 지정했잖아요. 그죠? 정의니까 맞고. 내용 일치죠. 2번.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 맞지. 그죠?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겠죠. 그죠?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라고 강제하는 거니까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높거나 낮으면 안 되겠지. 방지는 맞아요. 근데 소매업자들 간의 도산을 줄일 수 있다? 소매업자들의 도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도산 가능성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도산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근데 이 두 개 끊어서 보면은 말이 맞는데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당 따로따로 보면은 말이 맞는데 이걸 봅시다.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했대. 그러면 소매업자들 간의 도산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거 인과가 연계가 안 되죠. 인과가 안 되죠.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오히려 도산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죠. 자, 소매업자들이 신라면을 1,000원에 팔고 5,000원에 팔고 10,000원에 팔면 도산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죠? 그 높아지는 걸 왜 방지해? 방지하는 게 아니라 막 해줘야지 그죠? 더 높아지게 해줘야지 소매업자들이 도산 안 하겠지. 그죠? 이게 두 개가 연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방지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격 유지 행위가 도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죠? 도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함으로써. 그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건 좀 그죠? 따로따로 보면 맞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두 개가 연결이 안 된다.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추론입니다. 서비스나 품질 차이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었죠. 일반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익이 될 수 있다. 서비스나 품질 차이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자, 아까 그 예를 무슨 예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못해. 가격은 제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품질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신라면을 깨끗하게 닦는다든가, 그죠? 신라면 봉지가 깨끗해. 아니면 내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막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래갖고 가게에 오고 싶어져. 그죠? 그렇게 이제 서비스나 품질을 높이는 거지. 그죠? 그럼 일반 소비자도 좋죠. 깨끗한 라면을 살 수 있고, 또 시원한 어떤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용 일치하고 4번. 소매업자들 간에 심화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매업자들 간에 심화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표품 제조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얘들 가격 경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표품 제조업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라면 공장, 농심이 피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막 신라면을 막 100원에 팔고 막 이래버리면 얘들은 그냥 뭐가 되냐고. 얘들은 막 적어도 한 600원에 팔아야 얘들이 700원에 팔아야 이득인데, 뭐 원가가 700원이에요, 그죠? 700원에 팔아야 이익인데 얘들이 막 100원에 팔고 이러면 막 신라면은 싸구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이미지가 망가지겠지. 그런 거, 그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표품 제조업자에게 유통망의 피해와 상표품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죠? 가격 경쟁 심하는 제조업자들에게 유통망의 피해, 그 다음에 상표품 이미지의 손상, 그죠? 줄 수 있다. 내용 일치했죠. 5번. 특정한 상표품 제조업자가, 신라면 농심이겠네요. 농심이 거래 상대방이나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위다. 맞죠, 그죠? 이거 정의였잖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의였잖아요. 어디였나? 거래 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상대방에게 대해서 이제 거래 가격을 정한다. 그럼 강제한다. 거래하는 행위, 그죠? 요구하는 행위다. 맞죠, 그죠? 내용 일치였다. 또 3번 또 넘어갑시다. 좀 쉬었다가 잠시만요. 자, 3번 봅시다. 3번. 기억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냐면 여기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 소매 가격, 그러니까 라면 봉지에 써 있는 7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격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위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위법하고 어떨 때는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여부니까, 그죠?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봐야 된다. 이거 여기서 지문에서는 뭐냐, 희망 소매 가격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희망 소매 가격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죠라는 거지? 여기서 끝나버렸죠, 얘기가. 그럼 위법하냐 안 하냐를 좀 어떻게 알려줄 수 없나? 왜 그 부분이 왜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빠져 있는 거야. 강제성과 위법성과의 어떤 관계, 언급이 좀 안 돼 있어요. 추론을 하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희망 소매 가격이 뭡니까? 그 라면 뒤에 붙어 있는 그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 소매 가격이 그게 뭡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연관되어 있죠. 그게 만약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강제성이 있어야지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강제성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지금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제하는 거.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어 버리니까 재판매 유지, 이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닌 거지. 그죠? 이거는 재판매 글자가 좀 가격 유지 행위 맞죠? 그죠? 이건 아닌 거고, 이래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닌 거예요. 강제성이 없잖아. 그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죠?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라는 어떤 강제적으로 조건을 거쳐서 이제 강제하거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죠? 강제성이 없어버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그 위법 자체가 아닌 거고 말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강제성을 가지게 되면 이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구나 라는 게 일단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닌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인 거고. 그죠? 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냥 금지하지 않고, 그죠? 저작물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허용. 위법이 아니다. 허용.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러면 위법이다. 허용하지 않는다. 금지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개념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게 이제 지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떤 그런 얘기였고, 자, 이제 기억의 내용을 봅시다. 이제 문제가 어떤 건가. 1번, 상표품 제조업자. 그러니까 농심 제조업자, 그죠? 농심, 신라면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추천 가격 700원이라고 써놓은 거죠. 이것이 소매업자의 이윤을 강제로 축소했다면, 소매업자의 이윤? 이건 슈퍼, 어떤 사장님이 어떤 이윤을 강제로 축소했어. 그러니까, 이거 뭔 말입니까, 이거? 야, 어쨌든 700원이라 써놓긴 해놨는데, 700원이라 써놓고, 야, 700원, 700원 이상 팔지 마. 이윤을 축소했죠. 왜? 그 소매업자는, 그 사람은, 뒤에 700원이라고 써있지만, 나는 이걸 1000원에 팔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강제로 축소했죠. 이윤을 축소했죠. 그러면 소비자는 개이득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1000원에 팔라 그랬는데, 그 농심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게 700원에 팔아. 가격대로 팔아. 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는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거지. 개이득. 그죠? 개이득이 되는 거죠.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지문에 있죠. 3-1. 소매업자의 이윤을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죠? 축소함으로써 이익이 된다. 소비자가 이득 본다. 응? 그죠? 불이익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상표품 제조업자가 상표품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건 라면 뒤에다가 봉지에다가 700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없어. 뭐야? 강제성이 없어버리면은 이거 지금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희망 소매 가격이라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닌 거지. 재판매 유지 행위가 맞으려면 어떤 강제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구속 조건도 있어야 되고, 그런 행위가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인데 그게 없어. 그럼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위법이고 나버리고 다 소용없는 거지. 그죠? 위법이고 나버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강제성이 없다면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지. 그죠?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죠. 위법이라고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네. 그죠? 어쨌든, 그죠? 판단하지 않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뒤에 써붙여 놓은 거니까 맞고. 답은 2번이네요. 3번. 소매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희망 소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이건 지금 지 마음대로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임의로 가격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라면 뒤에 700원이라고 써놨는데 희망 소매 가격에, 근데 난 1000원에 팔겠어. 그러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 마음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군. 강제성이 없으면
지금 뭐 강제성이 없어버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니에요. 응? 임의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준대. 판매할 수 있게 놔준다. 그러니까 막 그 공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팔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지금 안 지켜진 거지, 그죠? 그죠? 그게 허용이 되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지요. 위법이 아닌 겁니다, 그죠? 강제성이 없으니까 위법이 아닌 거, 강제성이 없으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닌 거고 위법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틀렸고 4번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표품 제조업자, 그러니까 뭐 농심 공장 그 다음에 소매업자, 슈퍼, 얘들도 이제 이윤을 추구하겠지. 얘도 이윤을 추구하고 얘도 이윤을 추구하겠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얘나 둘 다 이윤을 추구합니다. 응? 아, 난 손해 볼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이득 보려 하겠지. 근데 강제성이 있어. 응. 강제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군. 자, 강제성이 있다. 있다. 희망 소매 가격에 강제성이 딱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 행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되고, 그죠? 그때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강제성이 있게 되고, 어쨌든 뭐 이익 추구한다는 거는 뭐 하나만한 소리고, 일단 강제성이 있으면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군. 그건 모르죠.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다시 해야지. 응?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강제성이 있는 순간 이 행위는, 그러니까 희망 소매 가격에다가 가격 붙여놓는 그 행위는 강제성이 딱 있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닌 거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짓을 한다면 위법이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얘기고, 강제성이 있으면 합리적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닌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인 겁니다. 그죠? 말이 틀렸죠. 4번. 5번. 상표품 제조업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 전달로 그치는 경우. 아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죠?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 전달로 그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네.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 전달로 그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는 거로 되잖아요. 그죠? 없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강제성이 없어? 강제성이 없으면 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아닌데, 위법도 아닌 게 되는데, 그죠? 제품의 상표품 제조업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 전달로 그치는 경우 강제성이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에서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뭐야?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하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돼.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고 나버리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 왜 위법합니까? 위법한지 안 한지는 판단 자체도 못 하는 거지, 뭐. 그죠?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죠?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이거 뭐 희망 소비 가격에다가 붙여놓고 뭐 실버가지라고 써놨지만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풀었습니다. 추론. 이게 지문에 이제 그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론을 했었어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4번 이것도 이제 봅시다. 이것도 이제 그 적용 문제인데. 좀
떠드니까 목이 좀 아프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시만요. 예, 4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회사는 2011년 5월 4일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1년 동안이네요. 그죠? 예, 걸쳐 이제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해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P회사의 소형 가전제품을 권장 소비자 가격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50% 이상 가격으로 팔아라. 그 최저 가격을 정해줬네요. 그죠? 이상으로 판단한다는 가격을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 출고 정지, 가격 공급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함으로써 이게 어떤 강제를 했네요. 그죠? 위 가격 정책을 이제 강제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이 판결했네요. 강제한 사실이 있다. 강제했다. 그죠? 가격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강제했기 때문에 이 행위가 특별 할인 행사 등을 위하여 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거 어떤 이유를 찾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러려고요. 어떤 목적에 맞게 좀 목적에 안 맞게 파는 거 좀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요. 이런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상표품 경쟁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거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강제를 했는데 이유가 없네? 그죠? 강제를 했는데 이유가 없어. 위법이네. 이유가 없어. 위법이네. 그죠? 그래서 본문에 일단 강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때 했는데 그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럼 위법이지 뭐. 그죠?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금지한다 그랬는데, 그죠? 금지네. 위법이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구만요.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금지된 거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맞고, 그죠? 강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금지됐다.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강제를 했어. 가격을 강제를 했습니다. 가격을 범위를 정해줬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럼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죠. 그죠? 금지된 거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맞고, 그 다음에 강제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금지가 안 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죠. 일단 강제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니까,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금지가 안 된 거겠지. 금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금지하지 않는다. 응? 허용한다. 그죠?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지 안 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1번. P회사가 권장 소비자 가격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최저 가격을 정한 거지. 한다는 구체적 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겠군. 왜요? 왜 금지됐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 그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먼저 강제를 했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러면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입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죠? 있다 그러면 금지가 안 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죠. 그건 해도 되지. 그죠? 근데 이건 이제 금지된 거지, 맞죠? 그죠? 왜?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회사가 대리점들을 출고 정지, 공급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제재한 것은 강제를 했구만. 그죠? 대리점들이 판매 가격을 구속했지. 가격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겠군. 그렇죠.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는 거지. 가격 경쟁이 뭡니까? 나는 이거 50만 원에 팔아야지. 옆 가게 보니까 49만 원에 파네? 그럼 나는 48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가격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여기 P회사가.
가격을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판매 가격,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죠?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구속해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킨다. 같은 내용이죠. 내용 일치. 3번. 대법원에서 피회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격 경쟁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피회사가 자사의 상표품의, 그죠? 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여 대리점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왜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야, 50% 이상 팔아라. 응? 최저로 제일 싸게 팔아도 50%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정했잖아요. 그죠? 최저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하지 마, 니들끼리. 이렇게 한 겁니다.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그죠? 4-3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 4-3. 이제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이것도 뭐 이런 것 기준 자체가 이건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죠? 거래 가격 자체가 이런 거니까 거래 가격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래 가격을 정했다. 거래 가격을 정하는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인데, 거래 가격에는 어떤 게 속해 있나?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이런 것들 다 거래 가격이라 한다. 4번. 대법원에서 피회사의 가격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금 판단했잖아요. 고려를 했으면 일단 고려하는 거지. 고려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금지하지 않았지, 뭐 법을 어기는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금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 짓을 했으면 금지된 걸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지.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고려해야 되겠지. 대법원이니까 판단해야 되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일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원칙.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전체를 다 그냥 하기만 해도 그냥 다 위법이야 라고 판단하는 원칙이 있었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일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던 종래의 원칙, 이게 기존의 원칙이라 가지고 원칙적으로 다 금지한다 그랬는데 예외로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저작물이거나. 이럴 때는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그 원칙이 아니라 합리적 원칙, 종래의 원칙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거겠지. 틀렸죠, 그죠? 합리의 원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작물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답이 4번인가요? 그렇죠? 답이 4번이고 틀렸고. 5번. 대법원에서 피회사의 행위가 특별 할인 행사 등을 위하여 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고려한 것.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 뭐 따진 겁니다. 그죠?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려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거야.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피회사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거 맞죠, 그죠? 이 왜 뭐 이게 왜 어떤 이유가 있나 찾아본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불법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없으면 불법이고. 그래서 이제 검토한 거겠죠, 그죠? 5번 봅시다. 이 사회 지문 왜 이렇게 어렵지요, 그죠? 5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저작권법 얘기가 나오네요. 봅시다. 저작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이나 전자출판물의 경우, 그러니까 출판된 저작물이나 책 같은 거나 아니면 전자출판물 이런 것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하네요. 그때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허용이 된대.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 뭐 책 같은 거를 팔 때, 야 이거 다른 데서 팔아도 10,000원에 팔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막 팔잖아요.
책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책을 막 파는데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야 이거 책을 지금 1,000권을 떼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10,000원 밑으로 팔지 마. 이거 10,000원 10,000원으로 팔아?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왜 허용이 되느냐? 창작물이니까. 창작물이니까. 이거 뭐 아까 저작물이니까 그죠? 금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허용된다. 허용. 어문 제작물이나 음악 제작물, 그 영상 제작물 등의 어떤 저작물은 원래 학문적 예술적 창작물로서 무체의 재산권이므로 그 자체가 독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든 유튜브 이 영상을 내가 이제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에이 그냥 100원에 팔래. 100원에 팔아버리면 누가 나한테 사겠습니까? 그죠? 안 사겠죠. 그죠? 그 사람한테 100원에 사겠지. 이렇게 되니까 나는 팔 때 그 사람한테 야 이거 무조건 10,000원 받고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허용되는 거지. 재판매 가격이 유지가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무체의 재산권이고 자체가 이제 독점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독점이지. 나의 독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저작권법에 따라서 정당한 어떤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과 어떤 뭐 저작권법은 따로 본다. 뭐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 있었으니까. 요때는 저작권법은 어떤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그죠? 금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문제 봅시다. 상표품, 라면 같은 거죠. 라면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죠.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뭐 금지된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점에서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은 지금 금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허용된다 그랬잖아. 얘는 100% 허용이고 얘는 금지되기도 하고 금지 안 되기도 하는데 일단 금지된다는 특성을 저작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2번 상표품 라면 같은 거는 다른 상품들과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식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식별이 용이하다. 상표품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식별이 용이하다.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왜 용이하구만. 틀렸죠, 그죠? 여기가 벌써부터 틀린 거지. 저작물과 구별된다? 일단 구별은 되는데 확실히 상표품과 저작물은 법이 다르죠. 상표품에 해당하는 법은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식별 용이는 그 상품품은 식별이 용이합니다. 그죠? 틀렸죠, 여기. 그죠? 이거 뭐 신라면, 빵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상품들과 식별이 용이하지. 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죠? 3번.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표품으로 구성될 수 있겠군.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표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저작물이 상표품으로 왜 구성되냐 이게 도대체가. 저작물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영상 같은 거 그런 거야. 그죠? 저작물 책 같은 거, 음악 mp3 그죠? mp3 파일, 그 다음에 뭐 영상 저작물, 뭐 유튜브 만드는 이 파일, mp4 파일, 뭐 이런 거겠지. 그게 어떻게 상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상표품의 정의가 지금 뭐 나와 있나? 상표품의 정의가 있네요. 상품이 규격화되면서 특정한 상표가 붙어있는 상표품. 이거 뭐 슈퍼에 가면 뭐 라면, 빵 뭐 이런 거 있죠. 상표가 붙어있잖아요, 그죠? 삼립빵, 농심, 이게 다 붙어있잖아요. 그게 상표품인 거지. 그게 뭐 어떻게 뭐 저작물이 어떻게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틀렸죠. 4번.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독점적 성질을 인정받죠. 독점적 성질을 인정받죠. 그래서 상표품과 구별되죠. 상표품은 일단 저작권법에다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죠? 상표품은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표품은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죠?
하긴 뭐 공정거래법에 얘들도 저작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 예. 공정거래법은 상표품에만 작용한다. 그 말은 안 되겠네요. 여기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네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 상표품에만 적용한다. 그 얘기는 아니네. 그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언급이 안 돼 있다. 어쨌든 간에 저작물은 저작권법에다가 영향을 받고 상표품은 공정거래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 보면 되고 그걸로 두 개가 구별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독점적 성질을 인정받는다. 독점적 성질을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저작물이 맞지. 그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상표품은 독점적 성질을 안 가지나? 상표품은 독점적 성질이 없나? 이거 언급이 안 돼 있죠. 본문에도 없고 추론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과 구별이 되지. 일단 그죠? 상표품은 공정거래법에 영향을 받으니까 일단 구별이 되는 건 맞는데 독점적 성질은 상표품은 안 가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애매하죠. 그죠? 이 문장이 이거 좀 애매하다. 어쨌든 간에 저작권법이나 아니면 그 공정거래법 그 위주로 본다면 그죠? 확실히 구별이 된다. 그죠? 5번 상표품과 저작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시한다는 점에서 고시는 얘가 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고시는 저작권법 저작물만 고시하는 거고 상표품은 고시한다라는 말 자체가 언급이 없었어요. 그 이놈 거 찾으려고 다 읽어봐야 되나 다시? 그죠? 상표품에 대한 언급은 여기밖에 없었죠. 상표품의 어떤 뭐 정의라든지 특징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 봐야지. 뭐. 뒤쪽 다 읽어보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읽어보시고 뒤쪽은 읽지 말아야지. 그죠? 이 뒤쪽은 읽지 말아야지. 그죠? 어쨌든 언급이 안 돼 있다. 일단 고시한다는 거는 뭐 얘만 지금 해당한다. 얘는 확실히 딱 표시가 지금 돼 있죠.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상표품도 그런가? 라고 하면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상표품에 대한 정의는 이쪽 부분이었고 이 밑으로는 어떤 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이 밑으로는 읽을 필요 없고 만약에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쪽 부분에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눈치껏 찾아봐도 이쪽 부분에 없죠. 이런 고시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틀렸다.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추론을 해가지고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쉽지 않죠. 이거 언급이 안 된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또 6번 봅시다. 이제 6번이 끝인가? 왜 이렇게 길어? 6번. 오이네요. 바꿔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빨리 봅시다. D가 뭐냐? 조장한다 그랬잖아. 조장. 응? 조장한다. 담합을 조장한대. 조장하는 게 어떻게 뭘 미리 막냐? 미리 막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조장한다는 거는 막 분란을 조장한다. 분란을 막 부추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미리 막는 거 뭐 조장한다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지. 5위였고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갑시다. 이게 사회지문이 어려워가지고 뒤쪽도 쭉 읽어봤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